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한 이슈, 제일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슈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알힐랄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링크가 보통 수준이 아니라 되게 좀 강하게 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관련된 기사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뭐 추측성 얘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좀 마음이 엄청 무거운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힐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최우선 영입 타깃으로 보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힐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계약에 점점 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클럽 월드컵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이 토너먼트에 맞춰 대형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 알힐랄이 왜 이렇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간절하게 원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알힐랄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큰 영입을 하길 원한다. 그들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빅클럽 중 하나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레알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수단으로 유명하잖아요.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있는 구단. 그런 구단과 싸울 때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이다. 이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신 기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알힐랄의 접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의 에이전트님이 협상을 위해 중동으로 날아갔다. 이게 단순히 뭐 찌라시가 아니라 로리 휘트웰발 기사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브루노가 알힐랄의 접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를 하고 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연봉, 돈인데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알힐랄이 얼마를 제시했느냐? 연봉 2,500만 유로, 한화 약 390억 원의 4년 계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재 급여의 3배에 달한다. 알힐랄은 또한 유나이티드에 8천만 파운드, 한화 약 1,500억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1년 연봉이 400억 수준인데 이게 4년이니까 1,600억이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암흑기 그 한가운데를 지나왔던 선수였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줬었죠. 유나이티드. 브루노는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꿈을 이루고 있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이 말처럼 정말 뭐 헌신적인 모습으로 팀에 플레이를 해줬고 유나이티드에 정말 많은 사랑을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근데 돈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고민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돼요. 이 금액 수준을 보면 아실 텐데 아까 전에 알힐랄이 제시한 금액이 지금 맨유에서 받고 있는 금액의 3배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 이상입니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지금 맨유에서 브루노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에서 현재 20에서 30만 파운드 사이 어딘가의 주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나로는 한 3억 후반에서 5억 중반 정도죠. 근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3배가 맞습니다. 사우디에서 제시한 금액이 이걸로 따지면은 3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금을 봐야죠.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계좌에 들어오는 건 세금을 뗀 절반이다. 그가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급여는 아마 일주일에 15만 파운드 언저리일 것이다. 한화 약 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주급이 2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 사이 어딘가인데 대충 한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거죠. 반면에 알힐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 당신이 리야드로 와서 알힐랄을 위해 뛴다면 주급 70만 파운드를 세금 없이 지급하겠다. 세금 안 떼고 땡으로 준다. 이게 크죠? 물론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고 영국 밖에서 2년 동안 체류할 경우 만약 그가 후에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급여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즉 이 70만 파운드를 세금 없이 땡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브루노가 제시받은 금액은 지금의 3배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맨유 주급이 약 30만 파운드. 근데 여기서 세금이 절반이 빠지니까 주급이 15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반면에 알힐랄에서 제시한 금액. 물론 조건부는 있어요. 사우디에서 체류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금 없이 주급 70만 파운드. 그러면 실질적으로 5배 차이입니다. 야, 이게 아무리 뭐 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 금액 차이는 인간이라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받는 돈이 15만 파운드, 2억 8천이고 사우디에서 물론 조건부지만 알힐랄에서 뛰었을 때 70만 파운드, 약 13억 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주급 차이죠. 인간이면 고민 안 할까? 나라도 고민할 것 같은데? 야, 나라도 존나 고민하지. 이거는 아니 야 이게 무슨 내가 볼 땐 사랑이 없었으면 벌써 떠날 금액 차이죠 이건. 그나마 고민하는 게 이거는 사랑입니다. 주급이 거의 10억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문제는 맨유가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떠나보낼 준비가 됐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 맨유가 되게 정말 안 좋은 성적, 좋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개개인의 지표를 따져보면은 아직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높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어시스트 기대값 순위. X 직값 말고 XA 값이죠. 이 선수가 플레이를 했을 때 어시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플레이의 총합. 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즌 4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빅찬스 창출 순위. 이것도 6위였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선수들 개인 랭킹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들을 쭉 나열했을 때 각각 카테고리, 지표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순위권에 든 선수 하나가 맨유에선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암울한 팀 상황. 그 안에서도 좋은 수치들을 기록을 했죠. 저는 이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 문장이 진짜 좀 폐부를 많이 찔렀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 이 문장이 정말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솔직히 남아주는 게 진짜, 와, 이걸 뭐라 얘기해야 되지? 내가 맨유 팬이라서 이게 이 돈 차이면은 심지어 주급입니다. 주급. 이거 연봉 차이가 아니에요. 주급 차이. 주급이 10억이 차이가 나요. 사우디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래서 무서워요. 야, 나도 회사 다닐 때, 저도 이직을 한 2번 정도 해봤거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연봉 300만 원 400만 원도 무조건 이직이었거든. 야, 근데 주급 참나. 이게 사우디입니다. 이게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3배 차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까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3배 차이가 아니죠. 지금 받고 있는 주급에서 세금을 떼면은 절반이고, 사우디는 조건부로 세금을 안 떼고 땡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다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 금액이 3배가 아니라 5배다. 게다가 지금 뭐 이번 시즌에 맨유가 뭐 좋은 시즌을 보냈으면은 또 다음 시즌에 뭐 챔스나 그런 유럽 대항전을 가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행복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유나이티드에서? 아이고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 기여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모림 체제 3-4-3에서도 제가 볼 땐 마찬가지입니다. 후방에 백슬 있고 앞에 4명, 이선에 2명,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3-4-1 시스템이죠. 정말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노를 이 자리에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 이선에 올려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디에 놔둬도 1인분을 하는 선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선에 박아서 시작을 해도 경기 내내 아래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이나 후방 플레이 조율을 이끄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반대로 이 자리, 3선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본인이 이제 상황에 따라 위로 올라가서 전방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어느 자리에 있어도 본인이 알아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지금 맨유 스쿼드에는 아무도 없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외엔. 어시스트 기대값 창출, 빅찬스 창출, 이런 것들이 브루노가 그냥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선수가 애초에 아닌데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뛰면서 찬스를 만드는데도 능하고 파이널 서드 올라가서 직접적인 기회 창출, 이런 것도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들이죠.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히트맵 같은 경우는 필드 전방위적으로 다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모림 시스템에서 브루노가 했던 역할들, 예전 테나와 때도 그랬는데 아모림도 브루노를 진짜 거의 맞는 키로 썼어요. 최전방 바로 뒤 2선에 배치하면서 직접적인 공격 찬스 창출을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편으로 빼면서 크로스를 많이 노리게 하게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최근처럼 3선 지역에 배치를 하면서 후방에서의 빌드업, 그리고 중원 지역에서 볼 끌고 올라가서 전방 지역 볼 배급, 이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시키는 데다가 경기 보다 보면 측면으로 빼는 경우도 되게 많죠. 한쪽 측면으로 빠지게 하면서 측면 지역 플레이메이킹, 아니면 크로스를 올리게 하게 시킨다든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센터백 역할도 시켰습니다. 라볼피아나 형태인데 왼쪽 스토퍼, 가운데 스토퍼 사이, 이 공간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일시적인 백포를 만들기도 했었죠.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백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라도 쓴 거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쓸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맨유에서 골키퍼 빼고 다 해봤다. 테나 때는 제로톱도 이렇게 서봤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94년생이잖아요. 근데 이 94년생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이징 커브를 그렇게 많이 당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보여지는 플레이라든지 활동량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브루노가 맨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팀에 대한 충성심, 사랑, 이걸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아모림의 시스템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맨유가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인간적으로 저 돈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내가 진짜 미안하긴 한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돈 차이 5배, 이거를 보고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미안하긴 한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물론 이제 맨유가 브루노를 판 돈으로 뭐 팀 리빌딩에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아모림에게 더 맞는 선수들을 사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드진이 지금 단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대체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금 브루노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의 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뭐 쿠냐? 저는 쿠냐가 온다는데 브루노처럼 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쿠냐랑 브루노가 같이 뛰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부페를 판다고 한들 다음 시즌에 챔스를 못 가고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좋은 선수를 사오지도 못해요. 저도 제가 양심 없는 팬이라는 건 아는데, 그리고 이 금액 차이를 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성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더 뛰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해외 축구를 응원하는 팀 없이 본 기간이 굉장히 좀 긴 편이었거든요. 축구를 재밌게 보고 즐겨 보긴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응원하는 팀 없이 본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거의 한 10년? 이 기간을 그냥 뭐 빅클럽들 하는 축구들 보고 뭐 감독들 축구 전술 보고 이런 식으로 축구를 봤었는데, 제가 맨유를 응원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 이제 맨유에 왔을 때 정말 선수 하나가 팀을 바꿀 수 있겠구나. 와, 저렇게 활발하게 뛰고 윗공간에서 원터치로 돌려놓고 템포 유지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에 있었던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살리는 게 저런 선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더욱더 많이 보게 됐고 브루노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맨유를 응원하게 만든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퍼거슨 경 시절 때도 당연히 축구를 보고 맨유 경기 챙겨 봤었지만은 유나이티드를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 선수 하나의 플레이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준 희망 때문에 아, 맨유라는 팀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암흑기를 빠져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희망찬 감정 때문에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전술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축구 유튜버로서도 아니고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한국의 한 팬으로서 정말 브루노가 맨유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이 선수가 맨유 팬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였으니까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 브루노가 이번에 이제 맨유가 아시아 투어를 하잖아요.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한 팬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 브루노 제발 맨유 떠나지 말아달라 하면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이밉니다. 근데 놀랍게도 브루노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새끼손가락 깍지를 끼고 지나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행동 하나, 새끼손가락 약속, 이 행동 하나가 지금 맨유 팬들의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